입찰자만 30명, 초초초 인기 매물, 2등 입찰자와 단돈 10만원 차이로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낙찰을 받는 순간 사기를 당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요즘 경매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경매 법정을 가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뭔가 가족도 아닌 것 같고 지인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저분도 저처럼 경매를 가르쳐주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도 했었고, 아니면 뭐 1대1 컨설팅을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낙찰받아가는 물건들을 보면 저건 뭐지? 하면서 고개가 가우뚱해지더라고요.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낙찰을 받아갔기 때문인데요. 물론 무조건 낙찰을 받아가야 되는 특별한 상황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낙찰가를 높게 썼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경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기 위한 건데, 아무리 봐도 그 방향과는 맞지 않은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경매 사기의 수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한테 물건 권리 분석을 해줄 수 있냐, 입찰가 산정해줄 수 있냐, 컨설팅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컨설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 사기 수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 경매를 시작을 하려고 해도 어떤 물건에 입찰을 해야 되는지, 입찰가는 얼마를 써야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워하시고 헤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원래는 경매 공부를 좀 차근차근 해서 이런 스킬들을 스스로 쌓아나가는 것이 맞지만, 이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어서 입찰하고 낙찰받아주고 명도해주고 이런 컨설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컨설팅은 자칫 잘못하면 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물론 모든 컨설팅 업체가 사기를 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눈 가리고 속여가지고 돈을 가로채는 업체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경매를 낙찰받아주고 명도하는 것까지만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가는 형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업체가 돈을 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낙찰부터 받고 봐야 되겠죠. 일단 낙찰을 받아야지 성공 보수료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이 낙찰을 받아가게끔 만들 겁니다. 낙찰을 받아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는 싸게 낙찰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매를 할 때 남들보다는 높게 입찰가를 작성을 해야 되지만 그 금액 자체가 어쨌든 매도를 하고 나서 수익이 남는 그 금액대여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가야 되는 건데, 이러한 사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금액들은 다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이 낙찰에만 집중을 해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끔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의뢰인의 수익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의뢰인이 바보도 아니고 이게 높게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를 리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너무 높게 받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설치를 하기도 해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찰을 한 그 금액이 2등, 3등하고 입찰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버리면 뭔가 믿고 맡기긴 했지만 기분이 나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허위 경쟁 입찰을 만들어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내가 이 물건에 2억에 입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컨설팅 업체에서 갑자기 요즘 경매 수요가 너무 늘어났어요. 조회수 좀 보세요. 사람 엄청 많이 늘어났죠? 이게 인기 매물이라 그래요. 낙찰받으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기본 수수료 말고도 낙찰을 받았을 때 추가로 받는 이런 수수료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낙찰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전하게 낙찰받기 위해서는 몇 천만 원 더 올려야 됩니다 하면서 입찰가를 상향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살짝 좀 떨떠름하긴 하지만 나보다 전문가니까 더 잘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지인이나 직원을 활용해서 허위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2억 1,000만 원의 입찰가를 정했어요.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10만 원 차이 나게끔 2억 990만 원의 입찰가를 적어서 냅니다. 그럼 단돈 10만 원 차이로 이 의뢰인은 낙찰을 받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말 듣기 잘했죠? 올린 게 신의 한 수입니다 라면서 의뢰인을 안심을 시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높은 금액으로 작성을 하면 누구나 낙찰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낙찰을 받아가는 순간 이미 수익률은 바닥을 찍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이들의 목적은 낙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사기를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입찰가를 산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낙찰을 받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입찰 산정을 할 때는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부터 매도하는 것까지 중간중간 들어가는 세금들 그리고 부대 비용들까지 다 제했을 때 최종적으로 순수익이 얼마나 남느냐 이게 계산이 돼야지 안전하게 입찰가를 산정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써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얼마의 매도가 가능한지 만약 여기서 입찰가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 순간 내가 원하는 수익이 안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경매 사기 수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요. 입찰할 때뿐만 아니라 이 명도하는 과정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명도라는 건 낙찰받은 집에 살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명도를 업체한테 일임하게 되면 의뢰인은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보통은 명도를 하기 위해서는 안에 살고 있는 이 점유자와 이사비를 통해서 좀 협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비용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도 해요. 사실 이 이사비 자체로는 법적으로 우리가 꼭 줘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닌 거고요. 우리가 그냥 쉽게 좀 명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명도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업체에서는 우리가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사비 500만 원 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그러니까 의뢰인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번에도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을 믿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사비가 500만 원이었을까요? 실제로는 100만 원에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업체 측에서 금액을 부풀려서 점유자한테는 100만 원에 협의를 해놓고 의뢰인한테는 5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400만 원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을 합니다.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따로 받고 이사비는 또 따로 쇼킹을 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의뢰인과 점유자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겁내하시는 게 이 명도인데요. 겁이 나서 나는 이런 거 못하겠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남한테 의존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컨설팅 업체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낙찰을 받았으면 꼭 명도할 때는 이 점유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고 직접적으로 확인은 하셔야 돼요. 이사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하시고 이 컨설팅 업체한테 5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점유자 이름이 찍혀 있는 곳으로 이사비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낙찰을 받으면 무조건 그 집에 살고 있는 점유자한테 이 이사비를 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명도를 할 때 꼭 이사비를 안 줘도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모든 물건이 이 이사비로 협의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배당을 받아가는 임차인이 그 점유를 하고 있을 때는 이사비로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임차인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까지 다 했으면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가는데요. 낙찰자가 낸 이 잔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이 받아가려고 줄을 서고 있을 때 중간에 껴서 임차인이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낙찰 금액이 이 임차인의 순서 오기 전까지 앞에 줄 서 있는 채권자들한테 다 돈을 나눠줬는데도 이 임차인 순서가 됐을 때 돈이 남아있다 라고 하면 이 남아있는 금액 안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다 전액 다 받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게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사비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특히 이 임차인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법원에 가서 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낙찰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를 해요. 그러면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원 가서 돈을 받아가야 돼요. 근데 받아가기 위해서는 낙찰자한테 이 서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서류를 가지고 명도를 협의를 하기 시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예요. 이사비 역시 우리의 수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얼마까지 지급을 해줄 수 있다라는 기준이 애초부터 잡혀져 있어야 되고요. 그걸 토대로 입찰가도 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빠르게 명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영상까지도 이 영상 끝나고 이어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매스컴에서 경매 사기를 당했다라는 기사들을 종종 발견을 했는데요. 심지어 연예인들도 경매 사기를 당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나 케이스들을 제가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이런 사기는 정보 부족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물론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됐지만 우리는 그걸로부터 나 스스로 방어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컨설팅 업체가 사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컨설팅 업체도 있고 그 컨설팅 업체로 돈을 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권리 분석부터 입찰, 낙찰, 명도, 매도까지 내가 다 스스로 할 줄 안다면 이 컨설팅 업체에 들이는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할 일도 없을 거고 안정적이게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매는 컨설팅에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서 수익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경매로 한 번이라도 수익을 내신 분들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도 계속 경매로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컨설팅을 계속 받게 된다면 돈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경매는 곧 돈 버는 기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체득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사실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론 공부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는 다 했지만 어떤 물건에 입찰을 해야 되는지, 입찰가는 얼마에 산정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많이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 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는 이 권리 분석과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실전으로 딱 들어갈 때는 각각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을 좀 설정을 해드리고 내가 입찰하고자 하고 싶은 물건은 무조건 저한테 피드백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혹시나 우리 수강생분이 놓치는 건 없는지, 입찰가는 너무 높게 쓰진 않았는지, 이걸 낙찰받고 수익이 날 물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봐드리고 있는 거죠. 저희는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 모든 과정을 제가 다 해드린다라고 하면 한 번 딱 수익 났고 두 번, 세 번째는 없겠죠. 왜냐면 제가 다 해드렸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를 하고 마셨을 겁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을 제가 다 해드렸다면 한 번만 낙찰받은 수강생들만 있을 거고 두 번, 세 번, 네 번째까지 수익 난 수강생은 없었을 거예요. 혼자 스스로 수익 내는 힘을 기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들,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 실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내용들, 이 내용들을 토대로 스스로 할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다 보니까 저희 수강생분들은 딱 한 번 낙찰을 받으시면 이 한 사이클 딱 돌려봐요. 그러면 이거 돈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바로 감을 잡으시기 때문에 두 번, 세 번째는 정말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혼자서도 척척 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두 번째, 세 번째도 저랑 의논을 하면서 입찰을 하긴 하십니다. 입찰가 산정하는 건 그래도 한 두 번, 세 번 이상은 낙찰을 받아봐야 좀 감을 잡으시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막 경매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일단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부터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요. 그걸 토대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서 실전으로 한 발짝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매 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절대 경매 사기를 당할 일 없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주임이었습니다.